안녕하세요, 난나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석곡관리 중 1월의 석곡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찍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1년 중에서 1월이 가장 춥죠. 가장 추운 게 이제 소한 들고 대한 들고 이쪽에 이제 굉장히 추운 날이 계속되는 날이 많은데요. 올해는 참 따뜻해서 좋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파가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좀 따뜻한 날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좀 춥게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1월 기온 이 정도였죠. 1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그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 오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 아래 그 위에서 진짜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기습적인 한파 이쪽 때문에 겨울에 이제 석곡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관리인데요. 이번 달에 주의할 것은 뭐니 해도 최저 온도 관리입니다. 최고 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저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에 석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물 관리고요. 전체적인 석곡 관리에서 가장 물 관리가 아니고 온도 관리고요. 전체적인 석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관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중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최저 온도 관리,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석곡 관리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면요, 이제 온도 관리가 있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온도 관리부터 따져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석곡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이번 달이 제일 추운 달이고 그러니까 최저 온도 관리를 반드시 제일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 이게 굉장히 주의스러운 건데요. 올해같이 이렇게 따뜻한 때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평상시 같은 1월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추우니까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이 추운 한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보조적으로라도 전열기구 같은 경우 큰 용량이 아니라 좋습니다. 이거를 항상 해주는 게, 준비해 두는 게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 같은데 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저 온도 관리니까, 이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기예보만큼은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햇빛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석곡 키우기 중에서 햇빛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찾아보면요, 아무래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햇빛이 그렇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 햇빛 관리도 이제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석곡 같은 경우는 긴 기간, 그러니까 1년을 연중을 놓고 봤을 때는 햇빛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에는 휴면종에 있는 석곡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성장이나 지금 신화는 이제 맺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햇빛은 줄 수 있는 한 대부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가 토자이라는 품종인데요. 토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햇빛이 좀 약한 겨울에 이렇게 많이 피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깔이 좀 약하고 꽃잎에 들어있는 그 프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플너플 거리는 맛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좀 펴지는 듯하고 조금 화양도 많이 늘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햇볕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환경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연구도 하시고 환경에도 맞춰도 보시고 좀 더 좋은 방법도 연구하시고 이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물주기인데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전기간에 걸쳐서 본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석곡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은 겨울철만큼은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주기입니다. 그럼 겨울철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물주기 같은 경우는 다 터득하게 되면은 90% 이상은 석곡은 이제 다 기르는 법을 터득했다, 고수가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물주기만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선배들이 물주기 3년이다. 물주기 3년이라고 그러니까 물주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은요,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주기는 항상 늘 내 환경에 따라서 물주기가 다 다르니까요. 이 점은 늘 염두하고 어떤 때는 어떻더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기록을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 조금씩 저장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비교적 겨울이라서 물주기 관리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 이렇게 추운 날 같은 경우는 물을 약간 말린 듯 다시 주고요, 물을 줄 때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위에 겉수태만 적시는 정도 이렇게 살짝 주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주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 같은 경우 겨울은 참 수월한 계절 중에 한 계절인데요. 실질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요. 수면 중인 석고기라고 그러면 그 정도 주게 되면 충분히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무리가 되지, 물을 너무 적게 줘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굶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결국 물주기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신경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는, 성장을 시키고 있는 신화가 자라고 있는, 또는 유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온도를 높였을 때니까 이때는 물을 좀 자주 주지만은요, 일주일 이내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휴면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10일에서 20일 환경에 따라서 수태가 이제 좀 바삭거릴 때까지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시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때는 오전에 해가 올라왔을 때 주는 것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 이때는 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찍 주고 일찍 말리는 것을 우리가 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주고 나서 물하고 온도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데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오후가 돼서 해가 떨어지게 되면 잎가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동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방울에 맺혀 있는 부분이 아주 이제 굉장히 빨리 낙엽이 지는 것처럼 아주 낙엽도 지저분하게 집니다. 노랗게 지는 게 아니고 얼룩덜룩해가 져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탈락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키우시면. 다음 네 번째로 이제 통기성 문제인데요. 통기라고 그러는 것은 통기, 통풍 이런 문제인데요. 밖에 얘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통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기는 석곡 밖에 있는 공기와 석곡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교환시켜 준다 생각하면, 아니면은 석곡 안에 공기, 석곡이 이제 공기 자체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을 통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화분의 통기성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이라고 그러는 것은 베란다 밖에 창문을 열어서 공기 자체를 통하게 해주는 것을 통풍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이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기는 공기가 통하는 거니까 약간의 통풍이 광의의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통기는 회비의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통풍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밖에 날씨가 추운데 열어놓으면은 차라리 손해인데, 통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항상 통기는 대개, 그러니까 난실 내에서 공기 유동이 반드시 많아져 가지고요, 석곡 잎 뒷면에 공기가 늘 닫았다 지나가게, 뭐 바람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서 숨을 쉽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온도차가 많이 날 때 문 열어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밖에 기온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이 날 때는 차라리 문을 닫아주고, 통풍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따뜻한 날에 해가 올라왔을 때 이때 저기 하셔도,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줬다 닫아도 괜찮으니까 통풍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통기 부분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달이 1월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비료 부분인데요. 겨울의 비료는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비료가 생성이 되겠지만은요,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것, 베란다에서 기르는 것은 굳이 햇빛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도장시키지 마시고 비료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을에 비료를 마카프테이라든가 오스고모토라든가 이렇게 알비료를 넣어줬는데 그럼 그걸 다 일일이 건져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놔둬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속효성 비료를 줘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12월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관리를 계속 하는데요. 예,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최저기온 관리 중에서도 한파입니다. 한파,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에 항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만큼은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한번 동해를 입으면은 여지껏 고생해서 키웠던 것들 자체 내년봄에 꼭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농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기예보는 좀 더 관심 있고 세밀하게 살핀 다음에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 같은 거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유의해 두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라도 구상해 놓은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1월에서 꽃관리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난나눔이었습니다.